자, 이제 저희가 남은 거는, 기간은 좀 많이 남았죠. 그죠? 기간은, 우리 공부해야 될 기간은 많이 남았는데, 이제 그 기간 대부분이 이제 실습에 할애가 될 거예요. 전체 커리큘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습에 할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목표는, 이번 과정의 목표는요, 선생님들이 5개 유형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5개 유형의 포트폴리오. 그래서 지금 그 과정들 선정을 이렇게 5개를 제가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각 과정별로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4일 정도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같은 경우에는 각각 5일 정도 할애를 했습니다. 실습 시간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5일 정도면 그냥 실무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촉박하지 않은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할 때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치는 기획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트폴리오로 제가 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덜 완성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요것들은 완성이 어느 정도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좀 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마다 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 완성을 좀 목표로 한다면 개인 시간도 좀 할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 하시는 속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진도를 어쨌든 빼야 되는 입장이고, 그죠?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좀 늦다, 그분들을 맞춰주길 수는 없어요. 그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일정이 짜여져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각각이 조금 속도가 좀 안 난다 싶으시면 집에서라도 좀 작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일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일단 선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앞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본 게임이잖아요. 본 게임을 갖다 바로 시작을 하면 좀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 실습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5개 만드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냐면 온라인으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그때그때 할 수가 질문하고 제가 응답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내일하고 모레 있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뭐 의견도 여쭤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다. 그래서 그걸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런 거예요.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실습 원고를 드릴 거예요. 실습 원고를 딱 드립니다. 내일 안내를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래도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안내를 드리고 내일 한 번 더 안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과제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이게 원고입니다. 원고 분량이 길지는 않아요. 자, 보시면 이게 총 13쪽인데 주제가 있죠. 주제가 1개 주제가 있고, 2개 주제가 있고, 3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는 그대로 갈게요. 우리 기존에 기획안 했던 조 있죠? 그걸 그대로 갈게요. 그대로 가는데,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요구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요구 분석과 관련된 내용. 요구 분석과. 우리 기획안이 뭐였죠? 교수 설계자와 관련된, 그거였죠. 기획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기획안 내용들을 보니까 요구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커리큘럼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해보시는 게 실습을 스토리보드와 관련돼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조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고, 자, 어떻게 하시느냐. 각 3개 주제가 있어요. 3개 주제를 한 명씩, 그러니까 한 분이 1개 주제씩만 담당을 하시면 돼요. 1개 주제씩만 담당을 하시고, 그거를 화면 구조화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목표는 그겁니다. 연습하는 목표는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면, 그렇다면 제가 제공해 드리는 게 뭐가 있느냐. 일단 요런 스토리보드 샘플 있죠. 템플릿을 제공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비어있는 템플릿을 이렇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도식 같은 게 이렇게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뭐 사례도 있네요. 그죠?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샘플로 제가 그냥 구성을 해놓은, 아까 원고 내용과 무관하게, 선생님들이 이제 도형들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근데 뭐냐, 여기는 주된 어떤 타이틀은 여기다 요런 형태로 쓰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 놨고, 여기에 맞춰서 그 내용들, 요 내용들을 구조화해 주시면 돼요. 화면을 이렇게 구조화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좀 더 부가적으로 그런 게 있죠.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 기획안에 보면 각 조별로 요구 분석에 대한 차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시 부분도 여기 반영을 해주시고, 흐름 있죠. 흐름 내용도 여기다 반영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잠시만요. 삼조거를 한번 볼게요. 삼조거. 자, 일단 보이는 게 과정명이 1원인 교수 설계 새로운 항이라는 과정명이에요. 그러면 과정명에다가 그걸 넣어주시면 돼요. 각 조별로 제목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차시명은 보니까 요구 분석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에 몇 차시였죠? 아까 보니까 분석, 여기 있네. 요구 분석 5차시 있죠? 자, 5차시 1원인 분석이란 무엇인가로 돼 있어요, 이름. 그죠? 3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 여기 차시명은 아까 5차시가 되는 거죠. 5차시명이 되는 거죠. 각각 조별로 다 다르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요구 분석이라는 게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차시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학습 흐름이 있죠. 학습 흐름은 여기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죠? 여기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학습 흐름은, 자, 여기서는 항해 준비, 항해 정비, 항례 탐색, 항해 시작, 항해 일치라고 했네요. 3조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때요? 기획안을 산출을 하고 그 기획안에 맞는 스토리보드를 짜는 게 실습이 되는 거예요. 감만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 감만 잡으시면 되고, 근데 그게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보면 우리가 기획안에는 앞에 뭐 이런 좀 매체들을 이용해서 앞에 서두에 뭔가 어떤 뭐 화면을 사례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고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것까지 구성은 안 해주셔야 돼요. 이번 실습에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 기획안을 스토리보드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 흐름 부분 있잖아요. 학습 흐름에 이게 본학습 부분이죠. 본학습에 내에 있는 화면 구조화를 어떻게 하는지 맛만 본다라는 취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하시고, 요것은 연습이에요. 요거는 어쨌든 이 작업은
집에서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실습 시간 있잖아요. 한 이틀 정도 할 건데 그 실습 시간 내에만 끝내는 걸로 할게요. 조별로 그렇게 끝내시고 나서 스토리보드에 대한 감을 잡으신 다음에 그 아쉬움이 남으실 거예요. 이거 뭐가 좀 안 됐는데 막 이러면서 막 시행착오들을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마음의 준비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본 실습 포트폴리오 만드는 실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전체 활동을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좀 진행하는 게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하시다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길게 하진 않고 보통 한 12시간, 16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교수 설계자 강의하다 보면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자, 요렇게 보면 차시명 딱 명확하게 차시명 바꿔주면 되죠. 바꿔주면 되는데 차시명에다가 좀 엉뚱한 또 그걸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라고 해서 이렇게 학습 주제라고 해서 이게 각 주제가 바뀌는 간지잖아요. 간지인데 여기다가 또 뭐 차시명을 적으시는 분들이 막 계세요. 네, 그게 아마도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다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활동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양식을 보시면 크게 헷갈리시는 부분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문의를 할 때 온라인에서 좀 진행을 하게 되면 또 소회실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금 안내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일단 실습 원고란 걸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저희가 원고 부분에서도 보면 아까 제가 미시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죠. 미시라는 개념 설명을 드렸죠. 네. 누락됨이나 중복됨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원고 검토를 한번 쫙 받으시면 원고 검토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해보시는데 본인들이 맡으신 주제 있잖아요. 주제에 그런 미시한 오류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하나씩 있어서 그 미시한 오류들이 뭔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맞다 아니다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 그러니까 원고 검토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 그래서 일단 검토가 끝나시면, 개별적으로 검토가 끝나시고 제가 맞다라고 하시면, 그 오류가 보완된 보완 원고를 제가 다시 전달해 드릴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전달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내일 안내를 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내일의 어떤 실습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식 디자이너